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자작살롱의 저는 마담 자작입니다.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being in love, 사랑을 하는 단계. 세 번째는 staying in love, 사랑을 유지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falling in love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나마 staying in love, 유지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그것까지 빼면 뭐가 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 단계 모두 사랑으로 인정하기로 했고요. 아니면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지어낸 missing in love, 사랑을 그리워하기까지 넣어야 할까요? 오늘의 화두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시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류시화 시인인데요. 제가 오늘 다룰 책도 바로 류시화의 인도 우화집,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입니다. 류시화 시인은 59년생이고요. 본명은 안재찬입니다. 1988년부터 류시화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고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등등의 책을 폈습니다. 이런 창작 활동 이외에도 외국 시를 번역하는 작업도 많이 했는데요. 탤런트 김혜자 씨와도 친분이 있어서 함께 인도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 역시 류시화의 시를 좋아해서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류시화 시인이 생의 절반을 인도를 여행하면서 읽고 들은 우화, 설화, 신화, 그리고 실화를 담은 책입니다. 달라이 라마나 딥나칸 스님들이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우화, 라스굴라 드세요를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 내 맘 같지 않아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요. 나도 그 남들 중에 하나임을 문득 잊곤 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한 지 한 달이 가까운데 제 욕심에 제가 멤버로 있는 한 밴드의 유튜브 공유를 올렸다가 주인장에게 된통 혼이 났습니다. 혼날 짓을 한 거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이 자기 중심적인 실수, 이 멍청한 짓을 다시 하지 말자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책 겉표지이기도 한 명상하는 남녀를 그렸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새 그림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도 우화, 라스굴라 드세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라스굴라 드세요. 벵골 지역의 왕 크리슈나 찬드라는 무굴 제국에 맞서 끝까지 저항한 통치자로 유명하다. 또한 예술을 이해하고 적극 후원한 인물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완벽한 인물은 아니어서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한 가지 미신을 철저히 믿었다. 다름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맨 먼저 얼굴을 마주친 사람이 그날 하루 자신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날 일이 잘 풀리면 행운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하지만 만약 불운한 일이 일어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벌을 내리고 심한 경우에는 나라를 위태롭게 한 자라고 여겨 그 이상의 처벌도 서슴지 않았다. 과학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는 그런 미신들이 유행했다. 또한 이슬람 침략자뿐 아니라 영국 식민지 정부도 상대해야 하는 불안한 정세 탓에 기이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미신이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다. 왕의 이런 기이한 믿음을 아는 완궁한 사람들은
아침에 왕과 맨 먼저 마주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운이 좋아 금화 몇 개나 암소 한 마리나 땅 한 떼기를 상으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잘못했다가는 곤장을 맞거나 나라 밖으로 추방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굳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침에 왕과 대면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행원이나 호위대, 왕비와 후궁,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러 오는 대신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중요한 측근들이어서 왕은 그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왕궁 안에는 익살꾼이 몇 명 있었는데 이발사 계급 출신인 고팔도 그 중 하나였다. 고팔은 재치 있는 말과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늘 웃게 했다. 또한 모두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때로는 왕까지도 바보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다들 그의 익살에 화를 내면서도 그를 좋아했다. 왕조차도 고팔을 만나면 복잡한 정세를 잊고 즐거워했다.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는 임기응변 능력이 있는 고팔은 왕의 변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이 내리는 처벌에도 개의치 않았다. 모두가 자신을 피했기 때문에 왕은 아침이면 조금 외로웠다. 그래서 가끔 혼자서 왕궁 밖을 산책하곤 했다. 강둑이나 근처 과수원을 거닐고 시장을 걷기도 했다. 왕의 미신에 대해 온 나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우연히 맨 먼저 마주친 사람들은 겁을 먹고 왕의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이 상을 받게 될지 벌을 받게 될지 하루 종일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익살꾼 고팔은 천성이 태평하고 느긋해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것이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웬일로 일찍 눈이 떠져 허기를 느끼고 강가에 있는 어부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생선이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부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강둑을 상책하고 있는 왕을 발견했다. 왕도 고팔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고팔, 그대처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 자는 자가 어인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가? 고팔이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폐하. 맞습니다. 저는 늘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는 문득 저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일찍 강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물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 어떻게 강가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한단 말이지? 입심 좋은 고팔이 말했다. 이곳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폐하를 만나게 되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왕이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지? 직감이라고나 할까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말로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매우 운 좋은 하루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행운을 가져다주는 폐하의 얼굴을 맨 처음 마주쳤으니까요. 왕이 즐거워하며 말했다. 당연히 그렇겠지. 두 사람은 함께 왕궁을 향해 걸어갔다. 도중에 생각난 듯이 왕이 말했다. 그런데 고팔, 그대가 오늘 내가 처음 마주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네.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지 지켜보겠네. 저녁 때가 되면 그대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인지 불운을 불러오는 사람인지 밝혀지겠지. 그것에 따라 그대에게 상을 주는지 벌을 내리든지 하겠네. 고팔이 공손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문제는 폐하와 저 중에서 누가 더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겠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무례하지 않은가? 이 말을 찡그리며 왕이 물었다. 고팔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는 한낱 익살꾼에 불과합니다. 익살꾼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걷지 않아 두 사람은 왕궁에 도착했다. 도중에 마주친 사람들 모두 왕 옆에 있는 고팔을 보고는 자신이 그날 아침 왕과 처음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들까지도 이제 안심하고 뛰어다녔다. 왕은 고팔을 안으로 불러 곧 있을 대신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일렀다. 고팔이 늘 우스갯소리를 해서 웃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심각한 자리에 참석시키려는 것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왕실의 이발사가 들어왔다.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에 면도를 하는 것이 왕의 습관이었다. 이발사는 고팔을 보고는 왕이 그날 처음 마주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을 신에게 감사드렸다. 사실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왕실 이발사들은 서로에게 미루기까지 했다. 면도할 시간입니다, 폐하. 이발사가 말하자 왕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았다. 그렇게 하라. 지금 면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왕은 고팔에게 전날 밤 참석한 결혼식 잔치가 어떠했는지 물었다. 고팔은 평소대로 익살과 헛소리를 섞어가며 결혼식 잔치의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묘사해 호위대와 수행원들을 웃게 만들었다. 왕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발사도 웃었다. 그 바람에 이발사가 들고 있던 면도칼이 미끄러지면서 왕의 뺨에 금을 그었다. 피가 흐르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지혈을 하고 호위대는 이발사를 제압했다. 피는 곧 멎었지만 이발사는 두려움에 떨었다. 왕의 얼굴에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 틀림없이 처형되거나 영원히 나라 밖으로 추방될 것이었다. 모두 당황하고 긴장했지만 한 사람은 예외였다. 고팔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왕이 소리쳤다. 웃지 마라, 고팔. 오늘 아침 내가 처음 마주친 자가 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겠지? 고팔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폐하.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처음 마주친 사람도 폐하이십니다. 왕이 짜증을 내며 물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나는 지금 나의 오늘 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마주친 가장 재수없고 불길한 사람이다. 오늘 내가 맨 처음 본 것이 너의 얼굴인데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피를 흘리게 되다니 너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지금 생각 중이다. 처벌이라고요? 고팔은 일부러 놀란 신용을 하며 울부짖었다. 왕이 말했다. 당연하지. 나는 여태까지 오늘처럼 피를 흘린 적이 없다. 그러니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너에게는 사형이 적합하다. 왕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 고팔은 두 손을 하늘로 쳐들며 애원했다. 전혀 공평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왕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무엇이 공평하지 않지? 고팔이 말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폐하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고함쳤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짓거리지? 왕권에 도전하는 너는 2번 처형을 받아 마땅하다. 고팔은 결연히 맞섰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지? 화가 치미는 중에도 왕은 호기심을 느꼈다. 고팔이 말했다. 제가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길 없습니다. 오늘 아침 폐하가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은 저인데 폐하는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입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 오늘 아침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은 폐하인데 저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가 더 불길하고 불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인지 제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고는 이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대의 말이 옳다, 고팔. 아무리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린다 한들 목이 달아나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대보다
내가 더 재수없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대는 지금 나의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미신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정확히 핵심을 지적해 주었다. 그러자 고팔이 말했다. 그렇다면 폐하, 저에게 라스굴라 정도는 선물하셔야 하지 않으신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왕은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모두 라스굴라를 먹도록 하자. 왕은 그 자리에서 라스굴라를 몇 상자 주문했고 고팔과 이발사와 호이데 모두 마음껏 라스굴라를 먹었다. 매일 우유를 마시는 인도인들은 더운 날씨에 우유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끓이는데 그 과정에서 달콤한 유제품들이 많이 탄생했다. 그중 하나가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스펀지 같은 질감의 수제 커드 치즈볼인 라스굴라이다. 벵골 지방의 대표적인 디저트이며 인도 대륙 전역에서 결혼식, 생일, 축제 때 널리 사랑받는다. 인도인 가정을 방문할 때 라스굴라를 사가면 크게 환영받는다. 인도 여행에서 라스굴라를 먹어본 적 없다면 운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군가를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편견에 쉽게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 내가 더 재수없는 사람인지 누가 아는가? 인간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편견의 방에 갇혀 살기보다는 매일 아침 달콤한 라스굴라를 나눠 먹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네, 잘 들으셨습니까? 아주 짧은 우화였었는데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시나 소설, 영화는 인도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인도인들은 중국을 국가의 롤모델로 삼고 그 정도 입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요.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에도 오히려 뿌듯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영적인 인도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인도인들도 영적 충만성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IT 강국, 라마누잔과 같은 위대한 수학자를 배출한 똑똑한 인도인의 이미지를 훨씬 선호합니다.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시선은 우리가 가끔 힐링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그 자리에 후진국으로 남아있어라 라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당연히 차별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몇 년 전 친구들과 간 인도 여행에서 겐지스강에 가면 삶과 죽음에 대해 뭔가 신락 같은 깨달음을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가는 길에 발에 밟히는 온갖 종류의 똥과 거지들의 당당한 구걸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나 거대한 코끼리의 발가락 하나만 만져보고 그곳을 또는 사람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도는 기대하지 않고 떠난다면 멋질 수도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덕에 구운 난과 라시는 정말 맛있긴 했는데요. 법륜스님은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왜 돈이 없을까 싶으면 당장 인도행 비행기에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인도에 내리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가 싶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인도를 좀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인도에 다녀온 입장에서 동감합니다. 주변에서 여행지 최고로 뽑는 곳 중에 단연코 인도가 많긴 하니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1년 빡세게 달리려면 어디론가 떠날 계획 하나는 잡아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2020년을 응원하면서 이만 문을 닫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